어김없이 전주시 노송동에 나타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벌써 15년째 맡긴 성금이 3억 9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개발을 위한 항공대 이전지로 사실상 임시를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이 진보 진영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북 정치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올해 전북 문학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문을 열고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아 관련 행사도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전주시 노송동을 찾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5천만 원을 놓고 사라졌는데 15년 동안 맡긴 성금이 3억 9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해마다 이맘때쯤 찾아오는 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인 남성분이셨어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세탁소 옆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 차량 뒤에다가 A4 박스 하나 놓고 가니까 이 남자가 두고 간 종이 상자에는 5만 원권 지폐와 동전이 가득 찬 돼지 저금통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세어보니 5,03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15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내놓은 성금은 3억 9,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성금과 함께 소년소녀 가장에게 힘을 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메모도 남겼습니다. 그냥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하고 우리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성금 역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달 들어 완주와 장수에서도 수년째 선행을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들이 쌀과 현금을 놓고 살아냈습니다. 이른바 천사 효과가 잇따르자 전주시는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동 주민센터에 2층, 3층을 증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공간이나마 그 속에 또 천사를 기릴 수 있는 지금까지 천사가 놓고 갔었던 그런 자체의 물건들을 보관, 전시함으로 인해서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남몰래 펼치는 천사의 사랑이 한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북부권의 에코시티 개발을 위해 항공대를 옮기는 곳으로 임실이 아닌 다른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반대가 심한 임실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입니다. 전주시는 옛 35사단 터 일대와 이곳에 새로운 시가지인 에코시티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 항공대를 임실 탄약청에 옮기려 하는데 임실군수가 강하게 반대해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나 의회나 지역 군민들이나 전부 갔던 시기라 끝난 상황을 갖고 다시 헌나는 자체를 저희가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주시나 좌우간 전주시 근교에서 차지하지. 전주시가 이처럼 반대가 심한 임실이 아닌 두 곳을 항공대 이전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한 자치단체는 유치를 희망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항공대 이전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규정이 임실군수 동의가 없어도 되는 쪽으로 바뀌지만 임실의 반대 속에 이전을 강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주민 소환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가처분 신청 등 여러 가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고. 에코시티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비 증가 문제도 임실 이전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옛 35사단에 이어 항공대 이전이 늦어져 상당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시티를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의 반절을 반은 시로 오고 반은 또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미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주시가 항공대 이전지로 사실상 임시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면서 항공대 이전과 에코시티 조성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실무협의회가 내년 1월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공무원 9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종합경기장에 전시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짓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종합경기장터의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구상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정동영 상임고문이 진보 진영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 내부에서는 비판론이 크지만 대선 후보를 지낸 정 고문의 이력 때문에 전북 정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당을 탈당한 뒤 진보진영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국민 모임으로 불리는 신당은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진보진영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당 내외의 안팎의 원로분들도 찾아뵙고 연말 연초에 더 많이 듣고 또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겠습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정 고문이 탈당하면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비판론이 큽니다. 이 탈당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때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이렇게 보태서 같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일당 독재를 깨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하는 정치, 도민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정치를 이루려면 새로운 신당들이 만들어져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고문이 신당에 합류하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고문이 전주에서 출마를 하고 지지 세력들이 신당 후보로 나설 경우 새정치연합과 경쟁 구도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안철수 신당의 사례처럼 현역 국회의원들의 도움 없이는 정동영 고문의 신당 합류 역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정 고문의 신당이 윤곽을 드러내는 내년 초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박민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해 도당 위원장 선거가 재선인 유성엽 의원과 초선인 이상직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박민수 의원은 전북 정치권의 화합을 위해 도당 위원장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새정치연합 권리당원 6만 명과 대의원 700명이 뽑는 도당 위원장 선거는 중량감을 앞세우는 유성엽 의원과 변화를 주장하는 이상직 의원의 경쟁 속에 내년 1월 20일에 치러집니다. 전북도의회가 다음 달 15일에 전북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청문회 실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다 내년 1월이면 임명 후 60일 이내로 규정한 인사청문회 기한을 넘기 때문에 전북발전연구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는 계속된 법률 공방으로 조례안 공포가 12월 5일로 연기된 만큼 내년 1월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전북 문화계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문을 열었고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아 관련 행사와 전시도 풍성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학농민혁명 2주갑이었던 올해는 혁명의 역사를 담아낸 공연과 전시가 활발했습니다. 방치된 농민군의 집강소 건물과 전투 유적지를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곧 철거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저희가 이 건물을 보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부가 나서서 그런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김제 집강소는 문화재청이 긴급 매입해 보수와 복원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농민군 지도자의 유해 안장은 무산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역시 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세계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상설 전시와 공연도 열려
전주의 새로운 문화적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무형문화재분들이 언제든지 국립무형유산을 해서 공개 행사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마련해 드리고,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북 예술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종 공연과 행사가 무산되거나 축소됐고 국민적 슬픔을 보듬는 공연이나 전시도 이어졌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도 각종 부대 행사가 취소됐지만 영화 상영에 집중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관객들이 찾았습니다. 개관 10년을 맞은 전북도립미술관은 모네와 피카소, 박수근 등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모더니즘 19점 명품이 같이 진열되면서 유럽권의 모더니즘과 한국의 모더니즘을 비교하고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내년 2월까지 전시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찾은 관람객은 2만 5천여 명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원광대와 우석대 등 많은 대학들이 예술 관련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면서 지역 예술계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전주부성 사대문을 걷는 관광 코스를 개발합니다. 전주시는 옛 전주부성의 북문터인 문화광장을 출발해 객사바, 전라가명터, 풍남문과 차이나 거리, 삼양다방과 한국 전통문화 전당을 잇는 옛길 도시관광 코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2월까지 코스 개발 등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하는 취학 예정 아동이 16,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4개 시군에서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 예정자는 16,759명으로 지난해보다 1,069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장수와 임실군을 제외하고 12개 시군에서 취학 아동이 줄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600여 명 많았습니다. 전북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독감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독감은 날씨가 다시 추워지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전주의 한 병원에서 독감 환자 2명이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독감 환자입니다. 이번에 확인한 독감 바이러스는 지난 2009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지속적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일반 독감 바이러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독감 환자는 지난 10월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전북은 좀 늦은 편입니다. 하지만 독감은 통상 12월부터 1월 사이에 1차로 크게 유행하고 이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2차로 유행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 시기에 전북에서는 독감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3명을 기록해 유행 기준 12명을 넘었습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는 독감이 폐렴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유행 2주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가 미접종한 경우 12월 이후라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주기상대는 이번 주 눈과 함께 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동서 이축 도로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김윤덕 의원과 면담을 통해 3천억 원 규모의 동서 이축 도로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아 지역 내 비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남우 전북대학교 제17대 총장 취임식이 오늘 오후 전북대 진수당에서 교직원과 동문,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남호 총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학제 도입과 약대 유치,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연구비 확보 등으로 전북대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북 콘크리트 공업협동조합 임선명 이사장과 조합원들이 50만 원, 오수 원광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30만 원, 부안군 부안읍 송정마을 주민 58만 원, 효동마을 주민들이 2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부안읍 동중 5마을 주민 20만 원, 부안군 변산면 종합마을 주민 43만 2천 원, 고사마을 주민 37만 7천 원, 묵정마을 주민들이 26만 9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부안군 변산면 소경마을 주민 21만 7천 원, 진안마을 주민 18만 원, 부안군 줄포면 원신마을 주민 31만 8천 원, 서빈 1마을 주민들이 31만 5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완주군 화산면 신곡마을 주민 43만 4천 원, 가양마을 주민 20만 3천 원, 하용마을 주민 16만 8천 원, 번대마을 주민들이 16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완주군 화산면 상용마을 주민 14만 7천 원, 원우마을 주민 11만 2천 원, 김제시 광활면 회령마을 주민 32만 7천 원, 화신마을 주민들이 18만 7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